네, 2교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고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고 필요한 기능들을 간략하게 집어넣어서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작은 되지 않죠. 그쵸? 동작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본 상태인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동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권한 문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권한을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허가권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다시피 매니페스트에 필요한 권한이 있을 때는 권한을 요청을 하는 게 안드로이드에서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었죠. 그쵸? 우리가 다른 것을 쓸 때도 이제 1학기 때 그 권한, 지난 학기 때 권한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의 파일을 정보를 수정을 좀 해줘야 되죠. 액티비티가 추가될 때도 매니페스트를 수정했듯이 권한이 필요할 때도 매니페스트에는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use permission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권한을 좀 부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위치에 관련된 허가권을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권한을 여기 보면은 access, find, location 하고 course location, 위치 정보는 두 가지의 권한을 요청을 합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코스, 이동 경로에 관련된 로케이션 정보를 얻어올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퍼미션을 얻어오도록 합니다. 자, 이런 권한 코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 안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었죠. 매니페스트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권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퍼미션에 관련된 부분을 중에서 access find location, access course location 두 가지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서 자, 요 위치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시작 정보 앞에다가 use permission 이라고 할 거고요. access 즉 access underbar find location 에 해당되는 권한을 요청을 할 거고요. 사용하겠다. 등록을 하는 거죠. use permission 그래서 access course location 에 해당되는 두 개의 권한을 부여를 할 겁니다. 이게 없으면 동작을 안 하겠죠. 두 개의 동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죠. 자, 이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고요. 아직까지도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드에서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권한이 아니고 허가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코드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이라는 것을 보면요, 앱이 이제 사용될 때 권한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최초 설치될 때죠. 앱을 설치할 때, 이 앱은 설치하고 실행할 때, 이 앱은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화에 접근합니다. 뭐, 위치 정보를 사용합니다. 저장소 정보를 확인합니다. 뭐, 카메라를 씁니다. 갤러리에 접근합니다. 뭐, 등등등등. 이런 문장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오케이 하고 허가를 주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그 권한을 획득을 해서 사용자의 허가를 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허가권 관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초창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트 파일만 수정을 하면은 거기에 권한만 이거 쓸 거야 라고 등록을 하면 별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서 SDK 23 버전이요. 그 이상에서는 이 권한을 반드시 필수로 사용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 버전 이상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좀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허가권에 사용되는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민감한 장치에 대해 관련된 접근이 있는 앱을 개발할 시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허가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그것을 허가해 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코드로 집어넣어라 라고 강제화해 놨습니다. 강제 코드를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권을 얻을 때는요, 그것과 관련된 클래스와 함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context compat 클래스에 check self permission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허가권을 검사를 해줄 겁니다. 네. 이 허가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activity compat 클래스에 request permissions라는 요 함수,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낼 겁니다. 사용자가 이제 볼 수 있도록. 네. 사용자 요청을 이제 실행시키는 코드를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로 한다라면, 여기다가 추가 코드를 넣는다라면, 안드로이드 버전 23 이상인가를 확인을 해서 동작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코드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허가를 요청을 하면요, 사용자가 네, 아니요 라고 답을 할 겁니다. 허가합니다, 안 합니다. 안 했을 때는 앱을 실행을 안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사용자가 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request on request permission result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해줍니다. 네,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는 그 결과를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매개 변수로 request code라는 이 부분에 어떠한 것에 대한 응답을 보냈는지에 대한 코드 값이 넘어옵니다. 이건 사용자가 정의하는 부분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코드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 개를 지정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확인했을 때 퍼미션 코드다. 이건 제가 상수로 지정을 해 놓은 건데요. 그러한 요청의 응답이 왔다라면, 그렇다면 if에서 결국은 모든 결과가 grant result, 즉 승인 결과의 길이가 0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grant result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는 값을 확인을 했을 때 패키지 매니저의 permission granted라고, 즉 승인을 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지면은 처리할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승인 OK 시 사용자가 OK 눌렀을 때 처리될 코드, 일반적으로는 없죠. 뭐 안내 문장을 내보내는 정도만 하고 다른 뭐 추가 코드가 필요하다면 요 영역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else문은 사용자가 허가를 주지 않았을 때. 자, 전 지금 간략하게 토스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해당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위치 정보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토스트를 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메서드도 반드시 오버라이딩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허가권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 허가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기서 매니페스트의 권한 설정 이외에 허가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자, 일단 리줌 부분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 로케이션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켜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요, 로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그 로케이션을 업데이트해라 라는 코드를 여기서 동작을 줄 겁니다. 자, 위치 수신 동작 요청을 보낼 겁니다.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요거
아까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이걸 넣는다고 해서 동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코드에서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허가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교시에 설명을 드리려고 뺐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요, request location update 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일 첫 번째 provider, location provider를 넣어주게 되는데, location manager예요. 매니저 클래스에 GPS provider를 이용을 하겠다 라고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GPS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패시브 프로바이더 굉장히 많죠. 자, GPS를 끄고 와이파이로만 사용을 하겠다. 그럼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형태인데 일단 GPS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PS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얼마만큼 자주 할 것이냐, 일단 0값을 집어넣겠습니다. min time에서 0값을 넣어줄 거고요. 세 번째, 얼마만큼 거리에 대한 것을 min distance 제로로 넣어주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리스너? 우리가 만든, 여기에요, 요 리스너 있죠. 우리가 생성을 한 리스너. 요 리스너를 전달을 해서 4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요청을 보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빨간색 오류가 뜨고 있죠. 빨간 밑줄에 오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바로 동작시키지 말고요, 이것도 동작을 할 때 좀 한번 걸러 줄까요? if 네, 로케이션 매니저가 잘 생성된 상태일 때, 그럴 때 요청을 보내자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쓰면 그냥 됐어요. 23 버전 이전에는 이 코드로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 이 허가권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올려보시면요, 여기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call requires permission which may be rejected by user 코드, 즉 사용자한테 리젝트 됐는지 하는 그런 코드를 집어넣어야 된다. 예. 그래서 permission is available 한지를 찾아보는 그런 코드를 넣어야 된다 하면서 나와 있는 게 add permission check라는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녀석을 집어넣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이 if 문장이 추가가 되고요, 그 뒤에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코드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가 사라지죠. 다 확인되셨습니까? 안쪽에 있는 코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나중에 살펴볼 텐데, 보니까 consider calling activity compat request permission, 퍼미션 요청이 허가가 됐을 때 요 로케이션 업데이트가 동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요청이 안 됐다라면 그냥 리턴 시켜버리기 위해서 요 코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PPT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보면은 request permiss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랬죠. 자, 보시면요, 그래서 뭐 activity compat에 check self permission, 스스로 퍼미션을 체크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정한 find location하고 그것이 패키지 매니저의 퍼미션 granted가 됐는지, 승인이 됐는지, 그리고 셀프 체크 퍼미션을 다시 가면서 2개를 넣었죠. 우리가 매니페스트에다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access course location에 해당되는 값을 잘 처리했는지 코드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돼 있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not이죠? not 돼 있으면 리턴 해버리겠죠. 그냥 돌아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끝나버리게 될 거죠.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정보를 제공받도록 권한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코드를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리퀘스트 결과에 대한 처리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 이전에 사실은 권한창을 띄워주는 요 두 가지요.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권한을 확인하는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권한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 onCreate에서 시작하면서 바로 하도록 하죠. 예. 허가권을 요청하는 코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버전 체크부터 하자 그랬죠. if 해서요. 우리는 빌드에요. 예. 빌드에 보면은 버전 코드 또는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전에요. SDK 값, int 값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23 버전보다 크냐 라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 작업을 좀 할 건데요. end에서 좀 내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 써서 우리가 사용할 게 이제 이거 보고 체크, 예, 체크 셀프 퍼미션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컨텍스트 컴팻이요. 오타가 있네요. 컨텍스트 컴팻에 Alt 엔터 하겠습니다. 임포트 시켜주고요. 체크 셀프 퍼미션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이제 허가권이 있는데 계속 앱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더 이상 뜨면 안 되는데 계속 뜨면 안 되겠죠. 요청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체크 셀프 퍼미션을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는 컨텍스트니까 this 넘겨주겠습니다. 아니면 get application context 하셔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것은 manifest 안에 permission 안에 access underbar find location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검사를 해서 승인이 된 것인지 아니냐 라고 볼 거니까 패키지 매니저 안에 퍼미션 그란트 해서 퍼미션 그란티드가 됐냐, 이 녀석이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냐 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또는 하고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동일하게 컨텍스트 컴팻에요. 컴팻에 체크 셀프 퍼미션 this 줄 거고요. 똑같이 매니페스트 네, 퍼미션에 액세스 코스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요청이 보셔야겠죠. 그 요청의 값이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의 퍼미션 그란티드가 아닐 때만 띄워라 라고 할 거니까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줘야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란티드 여기 닫히면 안 되죠? 이렇게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즉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될 거고요. 요 녀석의 권한 그리고 요 녀석의 권한이 허용되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자, 실제 사용자에게 요청을 보낸다 그랬죠? 허가 승인 요청을 사용자에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띄운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허가 승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주자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을 할 텐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요청을 보낼 때는 요쪽이요. 액티비티 컴팻의 리퀘스트 퍼미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요청을 발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액티비티 컴팻의 리퀘스트 퍼미션 요청을 발송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액티비티니까 this를 넘겨줍니다. 현재 액티비티에서 요청을 발송할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퍼미션 정보값들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제 문자열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권한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ew 바로 스트링 배열을 하나 만들면서요. 배열 초기화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매니페스트의 퍼미션에 access find location 값 넣어주고, 동일하게 매니페스트의 퍼미션에 access course location의 값을 넣어서 전달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퀘스트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값은 1, 2, 3, 4 제가 원하는 코드를 전달을 해요. 요청을 보내는 거니까 1번 요청을 보내면 그 1번 코드를 넣어주고, 이 코드 값이 결국은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아까 우리가 코드 할 때 코드가 아니죠. 이 소스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요 부분 사용자가 요청한 결과 값이 리퀘스트 코드 요 부분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 코드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내가 1을 전달하면 1 값이 들어옵니다. 자, 변환을 할 때마다 보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 1 이렇게 보내면 관리가 쉽지 않죠. 숫자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계속 하드코딩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onCreate 위쪽에다가 허가권 코드 값을 지정을 할게요. 단 변경되지 않도록 상수 형태, 파이널 형태 int에 퍼미션 1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퍼미션 1 넣어놓고요. 요 퍼미션에 해당되는 상수 값을 요 1값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자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체 화면을 키워볼까요?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되겠죠. 액티비티 컴팻에 리퀘스트 퍼미션, 현재 액티비티 요청을 보낸다. 그리고 new에서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허가권 코드, 이 요청을 보낼 때 코드 번호는 1번으로 보내겠다. 뭐 2번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정하면 돼요. 다 확인 되시나요? 자, 지금까지 하면은 지금까지 하면은 처리는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허가를 주면은 실제 그 허가가 이 사람이 OK를 했는지 허가권을 캔슬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잠시만요. 이렇게요.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해줘야 되냐면요, 그 결과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허가하지 않았습니다를 직접 알 수 있는 콜백 메소드를 onRequestPermission result에 해당되는 값의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코드는 잘 동작이 될 거예요. 현재까지는요.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요. 네, 이렇게 허가권이 뜨죠.
근데 내가 여기 allow를 한다고 해서 또는 deny 한다고 해서 deny 하면 프로그램은 종료돼야 돼요. 그쵸? allow를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allow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현재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꼭 넣어줘야 될 게 on request permission result라는 걸 넣어주자 그랬죠. 그쵸? 그래서 자 컨트롤 O에서요 집어넣을 거고요. 보면은 on request permission result 함수, 요 함수요, 요 메소드를 permission result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자. permission result에 대한 결과값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사용자가 OK를 했냐 DENY를 했냐 accept를 했냐 DENY를 했냐에 따라서 리퀘스트 코드 값이 누가 그걸 accept 했냐 아니면 DENY를 했는지를 여기 코드, 이 값은 요 permission 코드 동일한 값이 넘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permission 상태, permission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승인 결과에 대한 값을 배열로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슈퍼의 부모 거 요청하는 거는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해서요, 리퀘스트 코드의 값이 케이스 퍼미션, 즉 1번에 해당되는 값이 넘어온다 그랬죠? 이 퍼미션 값이 넘어올 겁니다. 제가 퍼미션 2 해가지고 이 퍼미션 요청을 보냈다면 퍼미션 2가 들어오겠죠. 상황마다 매번 요청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한 번은 위치값만 요청 보내고, 또 한 번은, 뭐, 카메라 정보, 또는 갤러리 정보, SD카드 정보에 대한 요청을 계속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요청 권한이 요 코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케이스를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 이해되시나요? 그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확인할 건데, 우리는 이제 케이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케이스가 있고 그 뒤에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이 안에다가 if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grand result의 length 값이 0보다 크고, 즉 허가를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는 저건데, 자 그리고 grand result의 0번의 값이 패키지 매니저의 permission granted 와 같이 되었느냐. 자, 지금 리절트 0번만 보일 게 아니고 사실은 1번도 봐야겠죠. 1번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게 되고요. 되셨죠? 네. 스위치 케이스문을 집어넣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허가가 된 경우죠. 즉, accept를 한 경우, 같은가를 확인했으니까 granted로 확인이 되느냐. 자, 그렇지 않으면 else문을 사용하게 된다면, else문을 이용하면 허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우, 그래서 토스트를 띄우겠습니다. 텍스트 위치정보 수집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기면 될 거고요. 예, 토스트의 length short로 해서 show 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자, 허가가 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피니시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요 부분
0번에 해당되는 것이 granted. 자, 그럼 여기 실제로 granted result에 대한 것, grant result에 대한 것이 이 값, 얘도 당연히 상수니까 보면은 상수 형태로 된 거니까 숫자겠죠. 숫자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다시 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창이 띄워질 텐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뜨면은 만약에 deni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앱이 종료되면서 권한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다시 설치를 하면은요, 다시 뜰 거고요. allow를 하는 순간에, 자, 동작이 잘 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 이거는 물론 지금 그냥 가상장치에서 보여주는 정보값이에요. 가상장치에서 보여주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위도값, 경도값, 그리고 고도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거는 요쪽에서 로케이션에 관련된 곳에서 셋 로케이션이 허가가 안 되네요, 지금. 라우터는 경로를 찾는 거고, 임포트 시키는 부분.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너무 많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지금 또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셀룰러, 배터리, 카메라, 폰, 그래서 스냅샷 부분이고요. 세팅스 부분이고, 볼게요. 디세이블 마우스 휠, 점점. 요거는 로케이션의 값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또 예전에는 GPS 위도 경도 값을 직접 다이렉트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이 녀석의 값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찾아서 쓸 수도 있는데 볼까요? 콜마 세이브 set location 이렇게 변경이 됐군요. 값으로 쓰지 말고 지도에서 입력을 하라고 변경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의 값으로 세팅을 해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위도, 경도, 고도 값의 센서 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권한을 좀 가지고 오는 부분하고 매니저와 리스너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치를 변경됐을 때 가져오는 함수들, 오버라이딩의 것들, 그리고 권한에 관련된 것들, 업데이트를 시작해라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수신 동작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코드는 좀 더 자세한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 수집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본 게 앞으로는 이런 권한 요청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이 권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교시에 넘어가서는 추가적인 위치와 관련된 센서들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